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업계의 히든 챔피언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입니다. 함께할 유니콘 캐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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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가 코너 이름인데 오늘은 유니콘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유니콘은 유니콘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준비한 유니콘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보물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을 달성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스타트업이 유니콘인데 그럼 기업 가치가 1조 미만인 기업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망하지? 월드콘? 땡! 구구콘? 바로 예비 유니콘입니다. 네. 바로 예비 유니콘이고요. 또 이 예비 유니콘을 또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또 아기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예비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이 1,000억에서 1조 원 사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예비 유니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1,000억 미만이 되는 기업들을 또 아기 유니콘이라고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유니콘을 꿈꾸는 예비 유니콘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유니콘, 아기 유니콘 하니까 정말 이름도 귀엽고 또 성장 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예비 유니콘과 아기 유니콘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일단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예비 유니콘은 96개사, 매출액은 5조 3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은 한 17,000여 명 정도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규모가 더 작다 보니까 이제 251개사고요.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이고 고용은 이제 10,0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비 유니콘은 어떻게 보면 유망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잠재력과 이제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예비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붙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부터 매년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예비 유니콘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비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 분류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예비잖아요. 유니콘으로 가야 되니까 좀 요즘에는 핫하죠. 플랫폼이나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종이 거의 대다수 57.1%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 바이오 하드웨어 기반의 업종은 한 42.9% 정도 이제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취준생들의 선호도를 따져보면 극호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비 유니콘에 대한 선호도는 어떤가요? 우선은 올해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IT 기업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외에 플랫폼이나 콘텐츠 분야가 많기 때문에 IT 산업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높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을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직은 모르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 유니콘을 잘 소개를 해드려서 네.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또 선호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하는 게 쉽냐 어렵냐 이것도 중요한데 유니콘 기업은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비 유니콘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니콘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누구나 다 유니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고 싶었으니까 사실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비 유니콘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시장에 눈을 띄기 시작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빨리 물색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사바사겠지만 어떻게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그래도 유니콘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네.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 유니콘이기 때문에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1인 1피자의 시대를 연 기업에 취업해 보아요. 네, 오늘 주제부터 참 눈길을 끄는데요. 1인 1피자의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1인 1피자, 저는 불가능한데 아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감독님께서는 라지 사이즈 한 판을 다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쌤은 어떤가요? 피자 빵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피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식가라는 표현을 보통 쓰긴 하는데 네. 라지 사이즈로 치면 반판?
이 정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레귤러는요? 레귤러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고 네. 콜라 주시나요? 네, 콜라 드립니다. 아, 그러면 한 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귤러 한 판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그렇다면 우리 수호쌤께서는 저는 네. 딱 2조각 정도가 적당량이고요. 좀 허기진다면 3조각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하지만 1인 1피자는 어렵죠. 불가능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1인 1피자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기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유니콘 기업 하면은 아까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뭔가 IT, 뭐 플랫폼 이런 기업일 것 같은데 갑자기 피자라고 하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기업 명 자체가 고피자입니다. 그래서 피자 전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피자는 푸드트럭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실 만찬 메뉴까지 올라가게 된 이 1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와,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실 만찬 메뉴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업체인가요? 201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시작이 트럭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그 밤도깨비 야시장에 가보신 적이 네. 있으실 거예요. 알아요. 네. 바로 이 도깨비 시장에서 우리 고피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와. 고피자의 임재원 대표는요, 맥도날드를 원래 원체 좋아했대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피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피자를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푸드 테크까지 연구가 되어서 접목된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맥도날드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찾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다가 고피자를 이제 만들게 된 건데요. 7년 전에 직장인이셨대요. 그래서 이 직장인 신분으로 이 주말마다 야시장 푸드트럭 위에서 이제 피자를 굽는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키워서 그런지 고피자는 길바닥에서 시작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또 이 현장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고요. 네. 또 이런 열정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로 또 선정되는 또 이런 역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푸드트럭에서 시작해서 예비 유니콘 기업까지 됐는데 예비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매출 말고도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대세가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도 맛이지만 AI 기반 조리 과정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 가능성을 입증받은 그런 케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F&B 스타트업 가운데선 가장 두각을 빠르게 나타낸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업력이 7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신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확보된 누적 투자 액수만 4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네.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고피자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32%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이 글로벌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 매출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월에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외를 합쳐서 총 158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해외 매장이 44개. 매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영향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미국의 파일럿 매장을 오픈하고 북미 시장에도 이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예 설립 초기부터 나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 거야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이제 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인 만큼 또 이제 현재 그 시장의 현지화를 위해서 대표님이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애초에 처음 시작이 이제 맥도날드의 피자 버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쓰겠다, 앞으로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외 매장이 44곳이잖아요. 태국, 뭐 미국, 파일럿 매장 얘기했지만 또 어떤 나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싱가포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매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인종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음식들과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천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핫플레이스에 고피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제주도의 3분의 1만한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자체가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런 데서 이제 동남아 시장의 허브로서 고피자가 싱가포르에 2020년에 진출을 했는데 1년 만에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와.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요. 세계 1위 공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국내 순수 외식 기업 최초로 고피자 창의국제공항점을 11월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점이 이 글로벌 외식 브랜드인 이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곳과 나란히 출국장에 같이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이 꿈꾸신 그 목표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요. 달성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창의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점하는 브랜드를 그냥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엄격한 품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보통 경쟁률이 한 2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점을 해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고피자가 이제 2020년 3월 싱가포르에 1호점을 오픈한 후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싱가포르 내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대단해졌고 현재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3위나 된다라고 하니까 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싱가포르에서 피자 하면 생각나 이렇게 세 가지 꼽자고 하면 여기에 고피자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한데 다른 나라에서의 인기도 싱가포르처럼 대단한가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2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4위로 인구가 많은 국가래요. 그래서 네. 몰랐는데 생각보다 정말 인구가 많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또 청년층이 많은 젊은 열기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잠재된 젊은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많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다라고 선정이 돼서 이제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이 피자 도우 생산 공장이 할랄 식품 생산 공장 인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할랄 인증을 받은 브랜드가 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할랄 식품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그 무슬림이 먹어도 되는 식품인지 아닌지 이게 되게 엄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슬림 고객들이 이제 할랄 브랜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특화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브랜드가 할랄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동남아 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이 무슬림 고객들의 신규 수요를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브랜드의 할랄 인증 위해서 좀 이렇게 복잡하대요.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 취급하는 모든 식재료나 아니면 부자재 그리고 생산하는 거, 가공하는 거,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통 과정까지 이 금지된 식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 동물의 도살 방식이나 또 특정한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까다롭고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장벽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네. 또 이런 것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이런 인증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는 현지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현지화를 잘 이뤄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 진출을 했나요? 싱가포르를 앞서 제가 이제 동남아의 거점 허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옆 국가인 이제 인도네시아를 들렸다가 네. 그러면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딜까요? 인도.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도 매장을 확장해 나갔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22개의 매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도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죠. 인구수도 14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IT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초거대 시장인 만큼 이 고피자가 10년 후에는 이제 한 1000여 개 이상 이제 그런 매장을 갖겠다라는 와. 목표로 이제 인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고피자가 이렇게 잘 진출을 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맛인데요. 맛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혹시 고피자 알아? 가봤어? 라고 했더니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첫 마디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건데. 네. 저 아직 못 먹어봐서 네.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 고피자의 도우가 크리스피 바삭 도우라고 불리는데요. 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 도우가 눅눅해지지 않고 또 바삭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이 점주님들의 어떤 요리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맛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고피자는 이 생산 공정의 퀄리티를 높여서 또 도우의 이런 일정한 모양이라든지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따로 요리를 하지 않고 이 도우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요리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빵 반죽을 85에서 90%만 이제 구운 다음에 급속 냉동한 것을 파베이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피자는 3년간의 R&D를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고피자만의 특수 배합과 공정으로 이 파베이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의 좀 방식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생지를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워서 나간다는 점,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이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이 파베이크도의 납품으로 이제 초기 비용이라든지 아니 근로자들이 좀 힘들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네.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혁신적으로 그런 근로 피로를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유알못인데 이제 그 피자에서 탁 주는 것 같다 그냥 싹 굽기만 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용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탕수육도 그 부먹파가 아니라 찍먹파일 정도로 바삭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크리스피 바삭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맛도 맛이지만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게 AI,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된 건가요? 네, 고피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분이라고 불리는 고피자의 자체 개발 AI 오븐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피자가 맛있어지는 가장 적절한 온도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매장 밖에서도 조리가 완료된 피자의 퀄리티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고분을 활용해서 5조각으로 이루어진 1인용 피자를 3분 안에 구워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와. 혁신적이죠. 네. 그리고 이 해당 기술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가맹점주 홍보는 아닌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군침을 당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이라고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토핑 재료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매장에서 간편한 토핑 교육과 정확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초보자도 손쉬운 교육과 조리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이 좀 없거나 적은 이제 초기 창업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용된 기술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이 AI 기술을 통해서 이 피자에 토핑이 더해지면 고봇 스테이션이라는 장비가 피자에 맞춰서 스스로 커팅도 하고요, 드리즐링도 하고요, 후 토핑까지 다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보조 요리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에게 피자가 전달되기까지 그 온열 보관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들을 다 자동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후에는 포장과 더불어서요, 이 손님에게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 다 전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또 접목되는 이유는 1인 피자가 햄버거처럼 어느 매장이든지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품의 품질이 좀 균일하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다 자동화, 기계화 할 수 있도록 기술이 접목됐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기술들을 쭉 알아봤는데 저희 오늘 주제가 1인 1피자의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그런데 1인 1피자 이게 건쌤도 그렇고 수호쌤도 그렇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1인 1피자가 가능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고피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굽는 1인용 피자, 이게 사실은 주력 상품으로서 맥도날드 같이 이제 혼자 가서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고피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프랜차이즈들 피자들이 갖고 있는 크기, 모양, 가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피자 대비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타원형이어서 이제 한 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타원형이기 때문에 한 입에 먹기도 편하고 이제 그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10,000원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보이겠죠. 네. 그렇게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맛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어떤 피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네. 콤비네이션 피자 좋아해요. 콤비네이션. 기본에 충실한 네.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건쌤은 어떤 피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브라질을 갔을 때 네. 시래기 피자를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네. 충격적이었는데 네.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아. 그걸 먹어보고 싶어서 네.
시래기 피자를 한번 써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저 대본에는 이제 치즈 피자, 페퍼로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특별한 맛이 있냐 이런 질문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래기 피자를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래기 피자처럼 또 되게 다양한 그런 특이한 맛도 또 그 피자에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고피자 같은 경우에는 피자를 이제 하나의 콘텐츠처럼 젊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시래기 피자처럼 네. 재미있게 느끼게끔 방향성을 설정하고 메뉴를 개발하는데 예전에 이제 웹툰 작가 이말년과 기안84가 했던 말년킹 피자나 뼈 해장국 피자 그리고 최근에 선보인 스팸 피자 아니면 네. 스팸 김치볶음밥 피자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페퍼로니나 스테이크는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렇죠. 시래기 피자보다 이 뼈해장국 피자, 스팸 김치볶음밥 피자 이게 저는 더 궁금한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밖에도 또 MZ들이 고피자를 찾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이 고피자는 푸드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활용한 재미도 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피자 이 광화문 글로벌 본사에는요,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로봇팔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주방에서는 로봇팔이 좀 사용하기가 어렵대요. 뭐 이유는 생산성 측면에서 로봇팔이 좀 느리고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방에서는 어려운데 그럼 이 주방 밖에서 조금 더 이 로봇을 가지고 재미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이 로봇팔이 아이들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즐겁게 피자 매장을 경험하게 하던 방안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게 됐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후식으로 제공을 하되 네. 이 로봇팔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기술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달 만에 또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와. 또 기술의 진심인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이 현재에는 본사에만 로봇팔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해외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도 이제 플래그십 매장에들도 이러한 로봇팔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에도 피자를 만들 때에도 기술이 IT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또 IT 기술이 적용된 곳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고피자는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이제 AI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점주들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워라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그런 경영 방침을 만들 수 있도록 이 AI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기술로 점주와 고객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T 기술로 고객과 점주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피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요? 네, 고피자는 세 가지의 기업 경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노베이션, 퀄리티, 오피너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해서 고객을 위한 미래의 외식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신선한 재료와 고피자만의 AI 오븐으로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또 균일하게 제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서 만든 토마토 소스와 자연산 100% 치즈를 기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고피자만의 다양하고 신선한 토핑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맛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창업 초기 때에는 고객들한테 맛이 어떠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고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리고 맛없다 그러면 맛없다 이렇게 기록해두시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수용들을 좀 잘해서 그 맛의 이제 퀄리티를 보장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또 모두를 존중하는 또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즐겁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고피자 정말 좋은 회사인 거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피자 직장 생활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사실 직장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연봉, 복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연봉 같은 경우에 나이스 평가 기준에 따르면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인 기준으로 했을 때 사원수는 한 123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복지는 우수사원 포상이라든지 자기개발 지원이라든지 차, 커피, 음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직원 중심의 문화 같은 것들을 또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회식이나 야근 강요가 없는 점이 제일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자율복장으로 출근하는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구미가 당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취업하기에 괜찮은 직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고피자의 일원이 될 수 있나요?
우선은 채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업력이 7년 정도 되는 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취업 준비를 채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유의할 점이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잡코리아나 사람인으로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사이트별로 기본 이력서가 있거든요. 이걸 그냥 바로 지원하기를 클릭하시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장점이지만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희망 직무나 학력,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미리 입력을 해놓을 수 있는데 네. 나머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자소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이런 거를 쓰는 게 맞을지 막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택 항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선택된 내용들이 만약에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누락 없이 쓸 수 있다면은 꼭 작성을 해서 지원하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를 안 쓸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러브레터 없이 그냥 사랑해라고만 보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양식인 만큼 고피자와 희망 직무에 맞춰서 맞춤형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만들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직무들 채용하고 있나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요, 이제 가맹점과 직영 매장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그 고피자도 뭐 다 고피자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맹점주를 유치하는 직무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직영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점포 개발이라든지 전략 재무, 신사업팀, 브랜드 디자인팀 이 등등 이 프론트 데스크와 백오피스 업무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신입 채용의 문이 굉장히 활짝 열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니콘 기업들 하면 경력직 많이 뽑는 거 아니냐, IT 그러니까요. 인력들 많이 뽑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략부터 마케팅 직무까지 이제 고학력자만 커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람인이랑 잡코리아를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보니까 초대졸 이상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피자 지원들에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채용 자체 허들이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낮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맞춤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그냥 그 사이트의 바탕으로 자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피자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고피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72억, 2021년도에 142억, 2022년도에는 20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푸드테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또 선도하는 이 피자 전문 회사에 용기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